여기 너무 예뻐. 따라오길 정말 잘했다. 너가 바닷속이 궁금하다고 했잖아. 바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바다로 직접 들어와야지. 오늘 제대로 탐험하고 가자고. 좋아. 무슨 소리지? 어디서 들리는 거지? 여기야, 여기. 여기 아래라고. 엄마야! 안녕. 난 가자미야. 사실 진짜 내 이름은 잘 모르지만 말이야. 진짜 이름을 모르다니? 사람들이 워낙 나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내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지 뭐야. 뭐? 이름도 모르고 바다에 있을 순 없지. 우리가 너의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줄게. 우리만 믿어. 정말? 너희만 믿을게. 혹시 이 물고기의 이름을 아세요? 아이고, 어제 횟집에서 봤는데 이거 도다리 맞죠? 광어인가? 넙치가 광어인가? 잘 모르겠네. 혹시 이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아시나요? 이거 사진으로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물가잠인가? 기름가잠인가? 그것 봐. 사람들도 내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니까. 가자미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닐 거야. 혜선아, 그럼 우리 가자미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는 건 어때? 너무 좋지. 좋아. 때마침 내가 아는 박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 가자미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거든. 이참에 도움을 받아보자. 그럼 내 진짜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만 믿으라고. 가자, 혜선아. 내 이름 꼭 알아와줘. 기다릴게. 본격적으로 가자미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기 전에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가자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 전 해역에 가자미가 있다면 각 해역마다 사는 가자미들도 종류가 다양하겠네요. 그렇지. 가자미는 전 세계에 약 100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 30여 종이 서식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 연안에는 다양한 가자미들이 살고 있지만 동해안에 많이 서식하고 있지. 우리가 아까 가자미를 만난 것도 동해였어요. 맞아. 종류가 다양한 만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어떻게 불리는지도 함께 알아보자. 먼저 기름가자미. 강원도, 경상북도 쪽 동해안에서 쉽게 잡히지. 성질이 급해서 잡는 즉시 금방 죽어버리는데 기름처럼 미끈한 점액이 분비되어 기름가자미라고 부른다고 해. 주로 수심 50에서 700m 바닥에 살고 있지. 강원도에서는 물가자미, 경상북도에서는 미주구리, 물가삼, 수가자미, 수가삼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것만 기억해둔다면 기름가자미라는 걸 딱 알게 될 거야. 그게 뭔데요? 기름가자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느러미가 검은색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물가자미는 남해에 주로 서식하고 대칭의 반점이 6개라는 점 잊지 말아줘.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 사실은 너무도 다른 가자미라는 게 딱 보여요. 자, 다음은 문치가자미야. 문치가자미는 수심 100m 이내 바닥에서 사는 가자미 맞죠? 정답! 어떻게 알았어? 에헴, 책에서 봤거든요. 문치가자미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생김새가 참가자미와 비슷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 수산이 아버지가 가자미 보고 도다리라고 하신다고 했지. 아마 이 문치가자미를 두고 하는 말일 거야. 경북지방에서 도다리, 돈지라고도 불리고 강원지방에서는 도다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문치가자미야. 문치가자미는 배가 엄청 하얗고 깨끗해 보여요. 맞아. 서식 환경에 따라서 몸색이 달라서 어획된 지역마다 채색과 무늬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지느러미와 배가 상반된 색으로 명확하게 나온 가자미는 문치가자미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은
참가자미. 참가자미 맞죠? 정답!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에 살고 있는데 최대 40cm까지만 자라기 때문에 가자미들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쪽에 속한다고 보면 돼. 수심 150m 이내 바닥에 뻘이나 모래에 주로 살고 있고 대부분을 자세히 보면 꼬리자루 부위가 노란색을 띠고 있어. 그래서 경북 쪽에서는 노랭이, 노랑가자미로도 불리고 강원 지방에서도 노랑가자미라고도 불리지. 정말 그렇게 불릴만 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용가자미. 수심 100에서 250m 바닥에 사는 용가자미는 불리는 이름이 엄청 다양해.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포항가자미, 참가자미, 참가삼, 백가자미, 아구다리로 불리고 강원도에서는 백가자미, 어구가재미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에? 용가자미는 하나인데 이름은 도대체 몇 개인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참가자미랑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눈이 없는 쪽에서도 눈이 보이고 몸의 가운데 부분이 하얗다면 용가자미야.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겠는데요? 바로 그거야. 다음은 화려하고도 화려한 강도다리야. 지금껏 본 가자미와는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 강으로도 올라온다 해서 강도다리라고 불려.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쪽에서 많이 잡히고 실제로 가끔 강을 오르기도 하지. 수심이 얕은 곳에서부터 400m까지 뻘, 자갈, 모래 등의 바닥에서도 보이고 주로 동해에 살고 있어. 이 등 지느러미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명하게 검은 줄이 나 있어요. 맞아. 경상북도 지방에선 강가자미, 양수백이로도 불리고 있어. 강과 바다에서 발견된다니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신기하다, 신기해. 그리고 이 밖에 많은 가자미들이 있는데 비늘의 유무, 대칭반점, 색깔 등등 특징을 제대로 알아둔다면 절대 어려울 게 없어.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까? 이건 이름이 뭘까? 지금껏 본 가자미보다 몸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가자미. 뭐? 왕가자미? 내 생각에는 이건 서대 같아. 우리 엄마께서 서대는 나뭇잎처럼 납작하다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것 봐봐. 납작하잖아. 정답이 뭐예요, 박사님? 이건 바로 넙치야. 사람들은 광어라고도 부르지. 특히 가자미와 넙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얼굴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다른지 바로 알 수 있어. 우선 넙치와 가자미의 눈은 위치가 달라. 넙치는 왼쪽으로 눈이 쏠려 있고 가자미는 오른쪽으로 눈이 쏠려 있거든. 정말이네. 그럼 서대는요? 어머님께서 마치 나뭇잎 같다고 말해주셨다고 했지. 그게 바로 정답이야. 서대는 몸이 나뭇잎처럼 납작할 뿐만 아니라 눈이 매우 작고 입은 심하게 굽어 있어. 이것도 하나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지. 우와, 이제 가자미, 넙치, 서대는 절대 안 헷갈릴 것 같아. 박사님, 근데 지금까지 가자미를 쭉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름을 찾아주려던 가자미의 진짜 이름은 기름 가자미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지느러미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그럼 빨리 가자미에게 진짜 이름을 알려주러 가볼까? 박사님, 잠시만요. 기름 가자미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박사님, 수산아, 해산아, 도와줘! 가자미야, 우리가 갈게. 기다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과 체장을 설정하고 있어요. 현재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이 설정된 가자미류는 문치가자미, 기름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는 12월 1일부터 인년 1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고 몸 길이가 20cm 이하가 되는 건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참가자미 모두 2025년부터 20cm 이하는 잡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뭘 모르고 잡아버렸네. 20cm 이하의 기름가자미가 포획금지 품종인 거 몰랐어요. 살아있을 때 바로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줄게요. 어부 아저씨뿐 아니라 낚시하시는 분들, 비어업인 분들도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셨다 생각하세요.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어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요. 그러니 조심 또 조심. 정말 고마워. 박사님과 수산이 아니었으면 난 10년 감수했지 뭐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왔는데. 중요한 사실? 너의 진짜 이름. 뭐? 너의 이름은 기름가자미야. 내 이름이 기름가자미라고? 야호! 내 이름은 기름가자미다! 수산아, 혜선아, 박사님, 내 이름을 찾아줘서 고마워! 기름가자미처럼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가자미들도 분명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려줄 수 있지. 맞아요. 금어기 금지체장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이제부터 가자미 친구들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수산자원 지킴이 수산이 해산이 앞으로 기대해봐도 괜찮겠지. 그럼요. 맡겨만 주세요.